우리 이 학생인 모양이구나. 그, 옛날에 아저씨가 방송 생활을 하셨던 경험이 있으시니까, 지금의 아프리카 TV에 대해서 한 말씀 해달라. 그, 인기 BJ들이 유튜브로 옮겨가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저씨는 될 수 있으면 유튜브 아저씨 컨텐츠 이외의 상황에 대해서는 잘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아저씨 나이에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관심도 많고 청년 여러분들에게 해줄 얘기도 많죠. 하지만 지금 시대가 시대고 아저씨의 홈스페이퍼라고 하는 대규모 사이트도 국내 여러분들이 지금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얻는 종이 공예와 관련한 종이 비행기, 종이 모형, 뭐 종이 오리기, 뭐 종이 스크립처, 뭐 데코파지, 모든 이 페이퍼 크래프트라는 단어를 한국에 정착시키고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해왔던 장본인으로서는 다른 장르의 이야기나 분야의 이야기를 좀 절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저씨가 아주 쓰라린 경험이 있어요. 2012년도에 아저씨의 홈스페이퍼가 인터넷 네이버에서 인터넷 서버에서 완전히 호스트하고 도메인이 하루아침에 날라갔고 아저씨가 하던 모든 이제 국내 사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이 이제 차단되거나 사라지거나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됐어요. 그리고 현재 지금 그 아저씨가 오랫동안 한 30여 년간 해왔던 이런 활동 내역에 대한 근거로 지금 현존에 남아 있는 거라고는 네이버에 그 블로그하고 카페 종이 모형방이라고 이제 전 세계 종이 모형 도면을 이제 수집해 놨는데 그게 지금 이제 MPO 한국 페이퍼크래프트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현존에 있는 거 95년도부터 수집해 놓은 거라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 영상을 통해 가지고 처음 보시는 분들은 느닷없이 아저씨가 뭐 종이로 뭐 종이 비행기도 했다가 무슨 종이 나무도 했다가 나뭇잎도 해도 페이퍼 크래프트라고 하는 커다란 장르의 모든 기술들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전에는 유튜브 말고 아저씨만의 개별적인 사이트가 있었기 때문에 굳이 유튜브를 이용 안 했었던 것 뿐인데, 지금 질문하신 거를 이렇게 정치적인 이야기들,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해서 아저씨가 페이퍼 크래프트 엔지니어로서 대한민국에 기록되는 게 아니고, 자꾸 그런 이슈들을 이야기하는 저 사람 뭐지? 지가 뭔데? 라고 하는 오히려 아저씨의 기술을 갖다가 반감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아저씨가 발언을 잘 안 하는 거예요. 하지만 뭐 오프라인에서는 얼마든지 이 사회에 대해서 질타하고 약자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아저씨의 영향과 힘을 모아서 이야기하곤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될 수 있으면 그런 질문들은 대답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유튜브를 요즘 최근 계속 하다 보니까 유튜브 내에 이제 다른 크리에이터들도 이렇게 알게 되고 서로 소통하고 하다 보니 아저씨하고는 아무래도 연령 차이가 많이 나겠죠. 이제 아들뻘들이고 하다 보니 입만 다물고 있어서는 될 일이 아니구나. 아저씨가 조금 욕을 먹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좀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홍수장 아저씨가 되나 아저씨 스스로는 충분히 되고도 남아요.
현존에 있는 메이저 방송국의 개국 공신이기도 하고 12년 동안 예전에 방송 생활을 했었던 사람이고 유튜브나 다른 플랫폼들을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참여를 유도했던 사람이고 해서 지금 대도서관이나 이런 아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인기 BJ들이 아프리카 TV를 떠나는 이유는 그 뭐 당연한 거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쳐다봐야 되느냐라고 또 앞으로 그런 플랫폼들이 어떻게 될 거냐고 물으시는데 장황한 설명 말고 아주 간략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을 할게요. 웬만해서는 아저씨한테 그런 질문들 잘 안 하는데 설명충이라 뭘 물어보면 하도 장황해서 될 수 있으면 짧게 설명을 하려고 그럴게요. 지금 아저씨가 알고 있는 그런 인터넷 서버를 이용한 플랫폼들이 이제 아프리카 TV하고 그 다음에 다음 파트하고 그 다음에 저 팝콘 TV라고도 알고 있고요. 그냥 네이버는 뭐 하는 둥 마는 둥 뭐 잘 모르겠는데 최근에 또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아저씨는 원래부터 뭐 유튜브는 아주 여러분들에게 권했었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예전에는 설명 잘라버리고 어쨌든 간에 이런 플랫폼들이 현존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아프리카 다음파 팝콘이나 이런 것들 똑같은 플랫폼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딱 나눠야 돼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일단 크게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을 하면은 유튜브는 대문이 없어요. 여기는 대문이 있어요.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아프리카 TV, 뭐 다음파 팝콘 TV 이런 플랫폼들은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를 검색해서 찾아오는 것까지는 허용을 하는데 들어오는 거는 여러분들의 인적 사항을 입력을 해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문을 노크를 해야 열어준다고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유튜브는 누구든지 그냥 대문 열고 들어와서 구경할 수 있어요. 아무나 제한 없이 국내 사람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대문이 열려 있는 데고 여기는 닫혀 있는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내에서 이런 플랫폼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시청자로부터 주어지는 돈이 어떤 다른 형태의 아이템으로 방송을 하는 사람에게 수고료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중간에서 이 플랫폼들이 커미션을 떼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한국적인 시스템이에요, 이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플랫폼들이 광고나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개발해갖고 갖고 있고, 그거를 흉내내거나 아니면은 그에 이바지하는 사람에게 그 광고 수수료를 나눠주는 형태로 운영이 된다면 우리 한국은 유튜브는 매니지먼트를 한다 그러면 얘네들은 그냥 중간 매니지먼트가 아니라 뭐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플랫폼들이 앞으로 유튜브처럼 매니지먼트하는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하는 그런 체제가 아니면 생존하기 힘들죠. 그 거의 중국 기업으로 다 팔려 나갈 겁니다. 그게 아저씨가 바라보는 이들의 미래예요. 미래고 한 3, 4년 전에 아저씨가 어떤 진보 진영에 무슨 방송사가 하나 생기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야기할 때도 사실은 라디오 이건 지금 TV 기능이지만 라디오 기능에 팟빵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플랫폼들은 이제 오디오를 전문적으로 이제 이렇게 가지고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골라서 들을 수 있는 이런 이제 또 기능을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이제 라디오 기능의 이제 플랫폼인데 이런 것들이 할 때 아저씨가 이미 아프리카나 이런 것들에
그 서버를 이용해서 방송을 운영하는 게 옳다라고 조언을 했었는데 이제 그때 묵살이 된 이유는 이들의 이제 성격이에요. 성격. 그러니까 이런 TV가 어떠한 내용들을 가지고 대중에게 어필하고 있느냐라는 대중의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을 많이 봤다라는 얘기예요. 그때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거의 국내에서는 쳐다보지 않고 있었고 이런 아프리카 TV 다음이나 팝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예전에 오디오로 이 팟빵처럼 팟빵 이전에 예전에 우리 아이폰이 뭐야 옛날 486 이런 ADSL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디오로만 송출하던 음악방송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존재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친구들의 어떤 오래된 직업군들이 이렇게 발전해 나오는 그런 기능인들을 갖다가 이렇게 모아놓고 자기들만의 어떤 운영을 해왔다라는 얘기지, 스스로들은 무슨 미래 산업이고 무슨 IT 산업이고 창조된 기술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 아저씨가 길게 설명은 못하지만 이미 구글이나 외국에서는 다 있었던 시스템을 갖다 지금 흉내낸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배울 때는 당연히 카핑하죠. 그걸 아저씨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카핑해서 국내에서 사업을 하거나 운영을 했으면은 그와는 좀 더 새로운 자기만의 개성이나 한국적인 어떤 스타일을 갖다가 접목을 시켜가지고 우리 거화하고 좀 더 세계인들이나 많은 대중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연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기보다는 점점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갈수록 한국 사람들의 근성이라는 거, 먹고 살만하고 배부르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더 벌까? 처음과는 다르게 어떻게 하면 더 벌 수 있지? 다 돈입니다. 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대도서관이라고 하는 그런 청년의 아주 엄청난 인기인이 그 수많은 팬들을 이끌고 유튜브로 넘어갈 때는 그게 잠시 잠깐의 생각으로 간 것도 아니고, 또 그 뒤에 엄청난 기획사다 엔터테인먼트가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바보로 보면 안 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떠날 수 있었다는 것은 그게 쉬운 회사였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 안에서는 그 속에서 일하는 BJ들에 대한 어떤 매니지먼트나 어떤 운영이나 이런 거에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벌어들인 수익을 가지고 회사의 어떤 주식 가치나 높이고, 막말로 해서 뭘 연구하네 어쩌네 이렇게 헛소리 떠들고 중국이나 왔다 갔다 하고 대도 않는 서버 만들어갖고 사업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할 말 정말 많은데 중국 같은 데서 이렇게 한국 애들 뭐 몇 푼 안 되는 거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들 요즘 청년 여러분들 알지만 그런 게임 시장들 전부 절대 주주들의 아시죠? 다 중국 자본이라는 거. 여러분들 하고 있는 모든 게임 회사들의 절대 주주들은 거의 80%가 중국 애들이에요. 중국 자본으로 대한민국 게임이 운영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게 지금 국내 그 푼돈 되는 몇 조밖에 안 되는 그런 돈 가지고 지금 이따구로 운영한다 그러면 이 얘네들 뭐 사이클로 꼴라는 거고, 이것도 조만간 중국으로 다 팔려 나갈 겁니다. 한 10년 안에. 그런 거예요. 지금이라도 이 친구들 정신 차리고 먹고 살라 그러려면 뭘 개발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대중들이 이 서버로 쉽게 들어올 수 있는지 대물 개방을 좀 더 접근성을 아주 함축시키는 방법. 누구나 쉽게 들어올 수 있게끔, 누구나 쉽게 보고 쉽게 접할 수 있게끔 하는 거. 그거에 연구를 몰입해야 되고, 거기서 이 방송을 하는 방송인들의 어떤 환경이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지원책이라든가 활성화 대책이라든가 아니면 그들이 대중들에게 보여주는 컨텐츠들의 어떤 질의 향상이나 이런 거에 신경 써가지고 아주 내실을 강화할 때지, 건방지게 뭐 몇 쪽 벌었다고 말이지 중국에서 뭐 일본으로 웃기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주 정치적으로 그냥. 청년 여러분들에게 아저씨가 깊은 얘기는 정말 할 수 없습니다만
아저씨가 50년 넘게 살면서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뭐 아저씨는 보수주의자입니다만 뭐 진보, 진취적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정의롭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 배부르고 등 따시면 다들 아저씨 같은 보수보다 더 지저분하게 노는 거예요. 에? 어디 정신머리 없이. 그래서 결론만 말하면 우리나라 그 아웃사이더들의 이 방송인들에게 또 아저씨가 할 말이 많지만 그냥 뱃속 편하게 유튜브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시청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언제든지 방송할 수 있고. 단 조건은 뭐예요? 여기서는 당장 돈이 쏟아지지만 여기는 여러분들의 어떤 시청자들의 냉혹한 판단과 이런 결정력이 아니면 수익이 없다라는. 아니 그 정도 방송을 그렇게 십몇 년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 그러는데 자신감 없어요? 돈이 장난이 아니지. 다 돈에 미쳐있는 사회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는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무슨 겉으로 뭐 기자회견이나 이렇게 영상에는 뭐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다 필요 없이 돈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돈 때문에. 돈이 있어야 방송을 지속하는 거고, 돈이 있어야 자기 인기를 유지하는 거지. 돈 문제지 무슨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아저씨가 바라보는 이런 한국 플랫폼들의 미래는 암울하고 암담합니다. 이 사람들 아무 생각 없어요. 지금이라도 초심으로 돌아가가지고 한국에서 여러분들의 이런 사람들이 플랫폼을 활성화시켰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미쳐버린 대중방송 대신해서 쉽게 접근하고 쉽게 볼 수 있는지, 또 전부 스마트화 되는데 그런 스마트화된 화면에 어떻게 양질의 화면과 음성이나 이런 방송인들의 내용을 전달할 건지를 고민하는 게 기본이죠. 이러면 정신 나간 놈들이 있어요. 돈 가지고서 화질 좋게 해주고 나쁘게 해주고, 이게 전부 이게 상업주의로 완벽하게 바뀌는 거 아니에요. 상업주의라는 거는 대중이 힘을 실어줘서 본인들이 상업적으로 변한 거지. 뭐 처음에는 공공성이 있었나요? 상업적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럼 대중에게 돌려주는 것에 연구를 하고 돈을 투자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놈들은 대중이 돈을 벌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대중에게 돌려줄 생각을 안 해요. 그게 아저씨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기성인으로서 너무 창피하고. 그래서 아저씨가 유튜브에다가 이 페이퍼크래프트 기술을 전부 기록해 놓는 게 인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10년 후든 20년 후든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런 기술이 있었구나라는 걸 기록으로 남기는 거예요. 우리 조상님들은 이런 플랫폼이나 이런 SNS 상황, 현 네트워크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기록이 사장이 되고 없어지고 대한민국은 완벽하게 그냥 무가 된 거예요. 이 틈을 타갖고 일본이나 유럽에서는 자기들이 원조라 그러고 자기네들이 최초라 그러잖아요. 그걸 아저씨는 지금 뒤집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튜브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홍보대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저씨가 뭐 그렇게 뭐 이 네트워크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정말 10년 넘게 경험해오면서의 어떤 아저씨의 판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아서 할 거고, 여러분들이 그런 유명 BJ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방송인들이 유튜브를 선택하거나 이런 것들은 늦었죠. 진작 아니면 양방향 방송을 하든가 했었어야죠. 이제라도 넘어왔어야죠. 넘어와야 돼요. 이거는 한국 거는 키워줄 필요가 없어요.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정신 못 차리는 애들이에요. 이건 망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들이 미디어다 방송이다 그러는데, 미디어와 방송에서 벌어들인 수익은 반드시 대중에게 일부라도 돌려주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 한 생존 가치도 없고 정부에서도 가만 안 있을 거예요. 그걸 공공성이라 그러잖아요. 여기는 공공성을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저씨가 하는 얘기예요. 자기들이 여기서 벌어들인 수익을 가지고 공영성을 위해서 얼마나 투자했느냐, 얼마나 쏟아 부었느냐, 그거는 없어요.
그래서 아저씨가 미래가 암담하다는 거예요. 자기들 돈 많이 벌면 뭐예요? 국가에서 허가 취소하고 닫아버리면 그만이고, 아니면 중국 자본들이 와서 돈, 너 얼마짜리 뭐 100억이야? 내가 한 10조억 줄게 하고 다 팔아요. 다 팔 놈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옮기든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스타들이 있는 플랫폼으로 가셔갖고 응원하시고 하시면 되죠. 그리고 뭐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하면 개인적으로 후원하시면 되죠.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죠. 뭐가 나빴다 어쨌다. 얘네들 원래 나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버려버리면 됩니다. 인간 같지 않으면. 쉽게 하시지. 뭐 욕하고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뭐 아저씨가 제대로 이야기했나 모르겠습니다. 자, 앞으로는 정치적인 이야기나 이런 건 좀 질문하지 말아요. 아저씨 이미지가 막 페이퍼크래프트 엔지니어에서 자꾸 뭐 이상한 놈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렇더라도 아저씨가 글로 남기든가 이럴 테니까 너무 많아서 대답해 드린 겁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페이퍼크래프트로 만나 뵐게요.